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후 생활의 포괄적인 대안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적인 가정력과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재정관계, 주택관계, 교통수단, Advanced Directive, 즉 유언이나 건강대리인 등 설정 등의 사전에 미리 결정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한 점검과 서비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기존의 서비스들이 토처에 있는데 과연 이들에 대한 인지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관계에 있어서 많은 노인분들의 경우 SSI나 SSA 등 사회보장금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1년 동안의 수입과 1년 동안의 지출을 비교해서 부족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체크하시고, 그 외에 수입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산과 재산의 관리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전문인에게 의뢰해서라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층계를 오르내리기 어렵다거나 벽이나 화장실 등의 손잡이가 필요하다거나 주거를 바꿔서 한편 또 보강이 필요한지, 집을 관리하기 어려울 때 이것을 매도하고 편리한 집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지, 이에 따르는 캐피탈 게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산이나 증여의 가능성이 있는지,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점검, 개인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아니하다면 현재의 주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 아파트나 대안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의식주 중에서 대도시 노인의 경우에 우선순위가 주식의로 주거지가 최우선시 되며 주거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노령이 되면서 교통수단에 대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가 운전해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전을 포기하고 공공교통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노인들을 위한 특별교통 서비스의 이용 및 자신의 주거지와 공공교통의 편리성을 검토하고 대안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Advanced Directive, 즉 미리 결정할 내용들을 문서화하는 것에는 적은 자산이라 할지라도 그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자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와 미국에 있는 경우 각 나라의 법에 따라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적절한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한국 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자산에 대한 트러스트, 즉 신탁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유언장만 잘 작성해서 사망 후 주정부 프로베이션의 과정을 없게 하거나 간단하게 하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의료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설정해서 그가 나의 의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건강대리인, 즉 헬스케어 프락시, 리빙 윌 등을 미리 작성하였는가, DNR, 즉 산소호흡기를 내가 부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미리 결정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서류로 작성할 수 있는지, 그냥 살다가 가면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아이들에게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정부나 시설 비영리 또는 영리기관들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특히 정부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엔타이틀먼트라고 해서 자격만 주어지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자산세 감면, 렌트비 감면, 식비 보조, 직업훈련, 재가 서비스, 교통비 할인 및 버스 사용 서비스, 정부 아파트 입주 등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비영리 기관들, 특히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방문하셔서 스크린을 받아보시면 의외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기관들도 메디케어 소지자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메디케이드 그 소지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찾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점검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간단한 일이며 의외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